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평화가 주변을 감싸는 날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은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나른합니다. 안정되고 차분한 운기가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연애운,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결연한 의지로 받고 극복하세요. 그러면 애정운이 좋은 쪽으로 흐를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세요. 금전은 모든 상황이 풍족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면 좋은 일이 배가 됩니다. 재물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운이 열리고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소띠분, 하는 일마다 어렵고 위태롭습니다. 운이 침체되는 날이니 자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욕 상실로 식욕 감퇴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습니다. 연애운, 인기가 많더라도 겸손하게 행동하세요. 그래야 좋은 일이 절로 생깁니다. 큰 욕심 없이 노력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쉽게 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그래야 행복한 결실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해 보세요.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호랑이띠분, 기세 등등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왕성한 활력이 도는 날입니다. 당당한 자신감이 큰 장점이니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위 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연애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 구설, 시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거짓되고 허황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결국에는 좋게 마무리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금전은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갑작스럽게 변화에 적응하느라 바빠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이내 잘 해결됩니다. 현재 금전 상황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토끼띠분, 실외보다는 실내의 활동이 좋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며 내실을 다지면 좋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욱 돈독해집니다.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연애운, 사소한 일로 다툼이 벌어져 신경전을 벌입니다. 힘겨운 고통이 이어집니다. 좋아지길 기다리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치게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마세요. 금전은 어려운 일을 해결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기획도 술술 풀립니다. 칭찬을 듣고 명예가 높아집니다.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용띠분, 상황은 어렵고 고독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신경 쓰면 실수 없이 성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애운,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한 만큼 보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당당하게 행동할수록 매력이 더욱 빛납니다. 금전운, 캄캄했던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밝은 빛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힘을 내어 박차를 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고 실속이 따르는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뱀띠분, 그간 노력의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명예, 결실, 행복 등이 풍요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만끽해 보세요. 연애운, 나를 흔드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냉철한 분별 없이 따라간다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절도를 지킨다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금전은 좋은 기회가 오히려 함정이 되어 공경에 빠집니다.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다 지금의 결실도 다 잃게 됩니다. 감언이설로 현혹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말띠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하루입니다. 방해물도 다 사라져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도 좋은 날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면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연애운, 어려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좌절하여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굴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결국에 모든 일이 좋게 해결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금전은 금전에 대한 열정과 영감이 샘솟습니다. 몸이 가볍고 활력이 생깁니다. 즐거운 일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만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양띠분,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다. 발전하고 성공하는 운세입니다. 때가 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을 실천하기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대인관계에서 이성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갈팡질팡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언행을 주의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금전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집니다. 명예, 재물 등 노력에 대한 보상이 뒤따릅니다. 운이 트이는 좋은 때입니다. 답답했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원숭이띠분, 힘겨운 고통이 이어집니다. 최악의 상황이니 때를 기다리세요.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애운,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상받습니다. 깊은 애정의 기운이 감도는 날입니다. 상대를 리드할수록 좋습니다. 결실을 맺고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금전은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룹니다.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명령과 지시를 따르면 좋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닭띠분, 원하는 결실을 이룹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예상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면 절로 드높아집니다. 연애운,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북적거리는 모습입니다. 사랑의 조력자를 만납니다.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날입니다. 도움을 구하면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노력을 해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최대한 언행을 삼가하며 자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생각을 가다듬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개띠분, 실력과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겨 발탁됩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향기롭습니다. 차분하게 일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소원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세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사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만큼 상대의 마음도 점점 커집니다. 금전은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드러난 성과는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잠재력을 믿고 노력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 확신을 갖고 해왔던 대로 진행해 나아가세요.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돼지띠은 높은 지위, 풍요로운 결실을 거머쥡니다. 그러나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헤매입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흥미를 잃습니다. 하던 일을 접어두고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나가도 좋습니다. 연애운,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일편단심, 한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금전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꿈을 이룹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됩니다. 더욱 베풀고 솔선수범해야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널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더욱 길해집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옛날 충청도 지방에 이름난 효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박씨성과 윤씨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다 아는 이름난 효자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각자의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윤씨 효자가 박씨 효자의 효행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늘도 감동한다는 효성을 지녔다 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윤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형씨의 효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방으로 들어서자 박씨는 이름난 효자답게 먼저 윤씨 어머니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찬데 요즘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방 아랫목에 두툼한 비단 이불을 깔아드리고 입이 심심하실까봐 맛난 다과를 만들어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씨의 어머니께 인사를 여쭈어야 할 텐데 아까부터 뵙지를 못하겠군요. 어디 외출하셨나요? 박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뒷곁으로 나 있는 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뒷곁 채마밭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언 땅에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저분이 형씨의 어머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군요.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난 이만 돌아가겠소. 윤씨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박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모실 때 절대로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편하시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도록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 말에 윤씨는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화초처럼 곱게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가둬두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